네, 오늘은 세금 폭탄 맞지 않게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과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원하지 않는 빚을 물려받으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 파악하기.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계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빚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조회가 가능한 재산은 각각 은행에 있는 예금과 대출, 보험금, 주식 소유 여부, 세금 등의 체납 여부, 부동산 보유 여부 등입니다. 다만 자세한 금액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지점마다 방문을 해서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액에 대한 내용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행 잔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통장 내역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다면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여기고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쉽게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다라고 하면 거래처에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건값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지원이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처 수가 많지 않다면 직접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금은 통장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따로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는데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는 상속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산 9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3년 뒤에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1억 원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더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상속재산 1억 원에 대해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 3천만 원,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세금 3천만 원에 대해 발생한 가산세 300만 원,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누적된 가산세 720만 원, 즉 총 4,020만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파악을 빠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 파악은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가족 간의 협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인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은 부동산 3억, 예금 3억, 주식 3억 원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상속재산을 각각 부동산 30%, 예금 30%, 주식 30%씩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어머니는 부동산 3억, 자녀 A는 주식 3억, 자식 B는 예금 3억 원을 가져갈지 등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진행했던 상속세 미팅에서 상속인들이 슬픈 마음을 다잡고 오시느라 기한을 놓쳐 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을 떠안아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유튜브와 블로그에 잘못된 정보를 보고 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착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과 빚을 확인하신 후에 상속재산보다 짊어져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은 3억 원인데 떠야 할 빚이 5억 원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세무사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3억 원을 한도로 빚도 3억 원만 짊어지는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의 경우 절차가 좀 복잡해서 주로 한정 승인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주식처럼 향후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재산들은 한정 승인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 재산에서 상속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속 재산이 3억 원이고 또 채무가 3억 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면 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과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